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 후보 일본이 단판 승부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과 8강에서 만났다. 일본은 21일 아랍에미리트 UAE 샤루자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중앙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따돌렸다. 조별리그 F조를 3연승으로 통과한 아시안컵 최다 우승국 사회 일본은 16강에서도 순항을 이어갔다. 일본은 24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격돌한다. 페어플레이 점수 덕택에 극적으로 16강 막차를 탄 베트남은 20일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선착했다. 2007년 대회 준우승 이후 12년 만에 단판 승부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애욕이 앞섰으나 효율성에서 일본이 우세한 경기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전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훨씬 많은 5개 유효 1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움츠려 있던 일본은 전반 20분 코너킥 기회를 완벽하게 살리며 전반전 유일한 슈팅을 한 골로 연결했다. 시바사키 가쿠가 올린 왼쪽 코너킥을 도미야스가 깔끔한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문을 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반에도 볼을 잡는 시간은 훨씬 길었지만 500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쌓인 일본의 수비벽을 뚫기가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후반 42분 연속 3번 몰아친 슈팅이 골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채 걸리며 힘이 빠졌다.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 페어플레이 점수를 앞세워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박항서 매직이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를 거쳐 8강 진출로 이어졌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20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알막툼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 16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지난해 AFC U23 챔피언십 역대 첫 준우승을 시작으로 역대 첫 아시안게임 4강 진출과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까지 베트남 축구의 황금기를 이끄는 박항서 매직은 12년 만에 나선 아시안컵에서도 힘을 발휘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이어 8강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조별리그 D조에서 3위를 차지한 베트남은 6개 3위 팀 가운데 4팀에 주는 16강 진출권을 놓고 레바논과 골 득실, 승점, 다득점까지 동률을 이뤘지만 옐로카드가 적어 페어플레이 점수로 극적인 16강행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베트남의 16강 상대는 B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요르단이었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109위로 베트남 100위보다 낮지만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2승 1무의 무실점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박항서 감독은 요르단을 상대로 수비에 방점을 둔 5-4-1전술로 나섰다. 전반 7분 또한 반하오의 기습적인 장거리 슈팅으로 공세를 펼친 베트남은
전반 17분 패스 실수로 내준 역습 상황에서 요르단의 유세프 라와시데의 슈팅을 골키퍼 담발람이 선방하며 위기를 넘겼다. 요르단의 공세를 잘 막아낸 베트남은 전반 35분 또한 반하오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한 개,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혀 득점 기회를 날렸다. 결국 베트남은 먼저 실점했다. 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요르단 바하 압델라을만이 오른발로 강하게 감아찬 볼이 베트남 골대의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기선을 제압당한 베트남은 전반 43분 도웅둥의 중거리포로 골을 노렸지만 골키퍼의 펀칭에 막혔고 전반 추가 시간 응우엔 쫑호항의 중거리 슈팅마저 골키퍼에 막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을 0-1로 마친 베트남은 후반 초반부터 몰아쳤고 곧바로 달콤한 골맛을 봤다. 후반 6분 쫑호항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원톱 스트라이커 응우엔 꽝아이가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귀중한 동점골을 뽑아냈다. 기세가 오른 베트남은 역전골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고 후반 28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때린 도홍둥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땅을 쳤다. 후반 90분을 1-1로 비긴 베트남은 연장전에서도 득점에 실패하며 피를 말리는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베트남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에서 두 팀의 첫 번째 키커들은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 요르단의 두 번째 키커 바하 파이잘 셰이프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리며 승리의 여신은 베트남에 미소를 지었다. 베트남 골키퍼 당발람은 요르단의 세 번째 키커의 슈팅을 막아냈고 스코어는 3-1이 됐다. 베트남은 네 번째 키커가 실축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마지막 키커가 득점에 성공하며 4-2로 승리하고 8강 진출의 간격을 맞봤다. 아시안컵 20일 전저갈 막툼 스타디움. (16강전) 베트남 10110004 PK희 일요르단. 득점 바하 압델라흐만 전 39분, 요르단 응우엔 꽁푸엉 후 6분, 베트남 연합뉴스. 20일 오후 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막툼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베트남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극적으로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첫 4강 신화에 이어 스즈키컵 우승과 아시안컵 8강까지. 박항서 매직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AFC U23 대회 사상 첫 결승 진출, 그의 8월엔 사상 첫 아시안 게임 4위, 그리고 대망의 스즈키컵 첫 무패 우승까지. 지난 2018년은 그야말로 박항서 매직이 아시아를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마법은 계속됐습니다. 요르단과 맞붙은 아시안컵 16강전, 선취골을 내줬지만 후반 따라 붙더니 승부차기 끝에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박항서 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 베트남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건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 지난 1년 동안 베트남 축구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란다. 박 감독은 베트남 팀이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선입견이라며 훈련의 주된 방향을 기술 습득으로 잡았습니다. 박항서 지난해 2월 동남아를 한번 개척해보자,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 물론 체력 훈련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아침으로 쌀국수를 먹어오던 관행도 고기 등 단백질 위주 식단으로 바꾸었죠. 성공은 신념이었던 한지에 달려있는 거야, 주종자 숫자가 아니라. 누가 그래? 내가. 박 감독은 항상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베트남 팀에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박항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한테 두려움은 없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오케이. 네. 박항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린 베트남 축구계의 전설이 됐다. 최선을 다한 뒤엔 당당할 권리가 있다. 박 감독의 임명언은 베트남 고등학교 논술 시험 주제로 등장할 만큼 베트남 사회를 사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렴.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선수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친 건 친자식처럼 선수를 돌보는 아버지 리더십이었습니다. 박항서 지난해 9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스킨십. 부상 선수에게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는 등 먼저 다가가 소통했습니다. 박항서 지난해 9월 제가 베트남에서는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하하하. 베트남은 오는 24일 일본 사우디전의 승자와 8강전을 갖고 사상 첫 아시안컵 4강을 노립니다. 베트남 팀 지휘봉을 잡은 지 이제 1년, 마법사 박항서 감독의 꿈은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뉴스 9 포커스였습니다. Let it go.